자, 삼성과 하나의 플레이오프 대진이 완성되었고요. 그런 만큼 이제 폰세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 자신감 폭발.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곧바로 예고. 가을 야구는 라스트 댄스. 한국 시리즈 우승 안기고 메이저리그 복귀 시동. 자, 하나 구단이 It is time 이란 문구를 삽입했어요. 요거는 UFC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1차전에 17일에 6시 30분에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리도록 예고가 돼 있죠. 그리고 당연히 폰세가 1선발이고요. 하나는 당연히 가을 야구에서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 최대한 한국 시리즈까지 갔을 때 폰세가 2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폰세 같은 경우는 2011년 윤성민 이후에 무려 14년 만에 투수 4관왕에 성공했고요. 정규 시즌 MVP 유력 후보죠. 그러면서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준 플레이오프 3, 4차전에서 원태인과 후라도를 차례로 활용했기 때문에 1차전은 뭐 가라비또 등판이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가 선발이 리그 1위예요. 그리고 삼성은 선발이 리그 3위인데요. 요 하나의 선발은 이닝도 754.2이닝을 던졌고 삼성도 754.1이닝으로 이닝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이 자책점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3.51과 3.88. 그만큼 하나는 선발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팀이죠. 그래서 선발에서 무려 승패 마진 플러스 21을 했고 삼성은 승패 마진 플러스 6을 했어요. 퀄리티 스타트는 하나가 훨씬 많은데 후라도 선수 때문인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삼성이 26개로 하나의 24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자, 당연히 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1선발은 폰세 선수이면은 부정할 수가 없죠. 후라도에게 내준 이닝 빼고는 모든 지표에서 1위예요.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거는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로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완벽한 투수다. 그리고 9이닝당 삼진율도 무려 12.6개,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0.94. 그러니까 한 이닝에 한 명의 타자도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폰세 같은 경우는 4개의 구종, 그러니까 선발이 갖춰야 할 4개의 구종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직구가 있고요. 일단 이 직구 자체도 묵직하고 강력해요. 거기에 퀵 체인지업이 포크볼보다도 더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직구가 강력하다 보니 커브조차도 더 강력해지죠. 이 3가지 구종만으로도 완벽한데 여기에 슬라이더, 약간의 커터성이거든요. 마구마구 휘는 건 아니고 살짝 휘는데 구속이 거의 145, 14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 커터성이 무려 142km의 구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폰세 선수가 지금 보시면 퀄리티 스타트 20개 났고요. 홈런은 10개밖에 맞지 않았어요. 이닝을 180이닝 던지는 동안. 그리고 후반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해서 자책점이 1.98, 피안타율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폰세는 일본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잘 해줬는데 아마도 푹 쉰 만큼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과는 이제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요걸 가지고 뭐 자책점이 제로라고 해서 삼성에게 강하다 이럴 수는 없는데 대전에서 14경기에 자책점이 0.89. 미쳤다 그냥.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홈에서 더 강하죠. 자, 그리고 폰세 선수가 우리가 이제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투구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155km 정도의 직구를 제구도 완벽하게 하는 게 폰세입니다. 자, 그리고 153km의 직구로 최종 선수가 직구에 강함에도 헛스윙 삼진을 유도할 정도로 직구의 구위도 좋고요. 155를 그냥 자주자주 던져요. 네. 그리고 요것이 바로 퀵 체인지업 그립인데요. 정말 끝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구랑 같은 궤적에 오다가 지금 보시면 벨트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 그러니까 방망이보다 한참 밑에 떨어져 있죠. 정말 무시무시한 퀵 체인지업. 근데 이거는 잘 못 던지는 경우고요. 보통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못 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커터인데 요 커터라는 게 사실 슬라이더처럼 이렇게 확 휘는 구종은 아니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을 스치면서 확 휘는 구종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사실은 볼이에요. 근데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커터가 이 고명준 선수가 따라 나간 거예요. 이거는 왜 따라 나갔냐? 직구로 보인 거예요. 직구로. 그러니까 고명준 선수는 요게 직구처럼 여기서 자기한테 날아올 줄 알았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 줄 알았던 건데 우투수니까. 근데 이게 떨어졌지만 하고 구속이 보세요. 146.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 커터가 다른 투수들의 직구예요. 직구. 이만큼 위력적인 거죠. 자, 그리고 후라도 선수는 가을 야구에서 뭐 약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이닝 1위죠. 지금 보시면 183이닝, 190이닝, 올 시즌은 197이닝에 가을 야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7이닝을 던질 만큼 말도 안 되는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닝이 압도적으로 1위죠. 그리고 탈삼진은 근데 적어요. 탈삼진이 142개고 9이닝당 삼진율이 6.5개밖에 안 돼요. 아까 폰세는 탈삼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후라도는 일반적인 우투수답게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9리로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손아섭, 문현빈, 리베라토가 요 후라도 선수를 잘 공략해야 되겠죠. 우타자 피안타율은 2할 1푼 8리고요. 직구를 약간 투심성으로 던져요. 그런데 후라도 선수가 요 직구가 투심성으로 던질 때는 이제 경기 초반이고요. 경기 후반이 가면은 이 손에 힘이 빠지면서 투심보다는 이제 직구 궤적으로 많이 날라오죠. 그리고 체인지업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커터성 슬라이더를 똑같이 던지는데 아무래도 폰세 선수보다는 구속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잘 어마어마한 컨트롤과 제구력 그리고 볼 배합을 본인이 배 주머니에서 이제 볼 배합을 꺼내잖아요. 배에서 막 꺼내가지고 그 지혜 주머니로 정말 수준 높은 볼 배합으로 타자들을 요리하는 그런 머리가 의외로 좋은 선수입니다. 자, 후라도 선수가 188kg, 188cm에 109kg예요. 갑자기 궁금한데 폰세 선수는요. 앞으로 살짝 돌아가면 198에 115kg.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가 배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폰세 선수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폰세가 직구 구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다시 넘어가서 요 후라도 선수는 어쨌든 188에 109kg. 아마 조금 더 찌지 않았을까? 배가 갈수록 커지던데. 자, 그러면서 퀄리티 스타트가 무려 23개. 폰세 선수보다 퀄리티 스타트는 훨씬 좋아요. 대신 이제 장타는 조금 더 맞죠. 홈런 17개를 맞았으니까. 실제로 가을 야구에서도 홈런을 맞았죠. 어쨌든 후라도 선수는 하나 경기가 이제 하나랑 두 경기 나왔어요. 그래서 자책점이 0.64 인데 뭐 두 경기니까 뭐 그렇다 쳐요. 한 경기니까 0인데 어쨌든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후라도 선수가 그래도 너무 많은 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체력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근데 후라도 선수가 일주일 쉬고 등판할 거라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선수를 2선발로 봐야 할지 1선발로 봐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와이스 선수. 자, 일단 모든 기록 다승 3위, 이닝 3위, WHIP 3위. 그러니까 이 선수는 2선발로 보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 이닝과 이 출루 허용률이 3위니까 폰세 후라도 다음이거든요. 지금 이게 탈삼진도 4위. 그러니까 미쳤다. 자책점도 6위.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3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8푼 9리.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평균 자책점이 2.87이고요. 9이닝당 삼진율도 10.4개, 볼넷도 2.8개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직구 구위도 좋은데 요 스위퍼가 마구에 가깝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인지업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 와이스 선수가 작년에 와서부터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작년에는 직구와 스위퍼 투피치밖에 안 됐다면은 올 시즌은 커브도 많이 시도했다가 최근에는 체인지업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점점점 발전하는 그런 발전형 투수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일단 193cm에 95kg로 폰세와 후라도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가죠. 하지만 이 선수 어깨가 되게 넓고요. 지금 보시면 퀄리티 스타트가 무려 21번이나 있어요. 진짜 대단하고요. 더 좋은 건 지금 보세요. 후반기 성적이
더 좋아요. 체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아직 1996년도에 어린 귀여운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10경기 자책점이 2.24에 피안타율도 1할 6푼 1리밖에 안 돼요. 이게 좀 쉬면서 후반기에 좀 듬성듬성 나오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와이스 선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에서 약했거든요. 5경기에 자책점이 4.05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의 자책점이 무려 9.39예요. 근데 그 이유가 대구가 덥잖아요. 와이스가 땀이 많은 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긴데다가 땀이 많으니까 이 스위퍼라는 거는 특히 손에 잘 채워져야 되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손에 땀이 나면서 스위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스 선수가 이 대구 삼성전 2경기를 크게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머리를 뒤로 묶고 그리고 안에 이너 셔츠를 입으면서 땀을 없애는 효과를 가지고 나서 그 뒤에 와이스는 사실상 그냥 1선발급. 그러니까 요 자책점 2.87도 그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땀 많이 흘린 이유로 이 와이스 선수가 이제 오히려 여름에 약하지 가을에 약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아마 더 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보세요. 직구 154가 생각보다 위력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구위를 가지고 있고요. 요게 스위퍼. 자, 보시면 완전 스트라이크 존이죠. 스트라이크 존인데 빠져나가. 난 스트라이크 존하고 치려고 뺐다가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이만큼 배트랑 공이 이만큼 차이 나는 게 와이스 선수의 스위퍼라는 거예요. 거의 마구에 가까워서 우타자는 사실상 와이스의 스위퍼를 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 존에서 꺾였다는 거예요. 그게 와이스 선수가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직구의 위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몸쪽 높은 직구에는 타자들이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요게 바로 뭐냐? 지금 보시면 가운데로 던져서 이게 뭐지? 요게 체인지업이죠. 아래로 떨어지는데 체인지업의 완성도는 좀 낮아요. 근데 잘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체인지업. 그래서 와이스 선수를 공략하려면 요 밋밋하게 오는 체인지업을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러나 직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타이밍을 뺏겨서 이제 고승민 선수가 요때 타격감이 좋았음에도 삼진을 당한 거고요. 자, 와이스 선수 요거는 지금 보세요. 요게 체인지업이라는 거죠. 무브먼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요 밋밋하게 오는 체인지업을 잘 잡아내야 된다. 자, 그리고 가라비토 선수는 저는 이제 약간 저평가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대단한 선수입니다. 왜냐? 자책점이 와이스 선수보다 좋아요. 2.64죠. 좌타자 피안타율도 2할 2푼 5리고 우타자는 1할 7푼 4리로 말도 안 되는 우타자를 요리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좌우 스플릿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우타자한테는 극강이죠. 지금 보시면 9이닝당 삼진율도 9.7개고 9이닝당 볼넷이 조금 많기는 해요. 4.3개. 그래서 보면은 이 직구도 약간 투심성이에요. 그래서 우타자가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우투수니까 몸쪽으로 휘어들어져 가니까. 그리고 슬라이더, 스위퍼, 커터. 그러니까 이 선수는 스위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슬라이더 정도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와이스처럼 확 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커브도 던질 줄 알고 체인지업도 던질 줄 알고 그러니까 구종도 다양하고 굉장히 훌륭한 투구를 하고 있는 게 이 가라비토 선수예요. 게다가 장타 억제 능력이 리그 1위에요. 장타를 잘 맞지 않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가라비토 선수에게 삼성 팬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는 요 퀄리티 스타트가 4번밖에 안 된다. 15번의 등판에. 그러면 가라비토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승리하기가 어렵죠. 4승밖에 안 되죠. 왜냐? 삼성의 불펜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가라비토 선수에 대한 평가가 약간 낮을 뿐 불펜이 좋은 팀으로 갔다면 가라비토 선수는 대박 2선발인 거죠. 자책점이 2.64밖에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 10경기도 자책점이 3.33인데 피안타율이 1할 9푼 5리밖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전은 2경기 나왔고 대전에서 1경기 무실점인데 표본이 너무 작아서 조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기록은 아니고요. 자, 류현진 선수 말해 뭐합니까? 여기 지금 메이저리그 있죠? 메이저리그 1선발 출신의 메이저리그 올스타 1선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 메이저리그 싸이 영상 2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낳은 역대 최고의 투수임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역대 최고의 투수예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의 단점은 뭐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1리고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9리죠.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3.23인데 굉장히 뛰어나기는 해요. 국내 자완 자책점 중에는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9이닝당 삼진율이 7.9개로 삼진도 여전히 잘 잡아요.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이 1.6개밖에 안 될 정도로 역시 류현진은 컨트롤만큼은 끝내준다. 직구 구위가 142로 지금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우타자를 요리하는 이 마법의 체인지업,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이 체인지업은 여전히 날카롭고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슬라이더를 던지다가 부상이 온 적이 있어서 커터를 던지고 커쇼에게 배운 커브, 요거는 아직도 위력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요 커터가 그날 얼마나 위력적이냐에 따라, 그리고 우타자 몸쪽에 직구를 얼마나 과감하게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투구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190에 113kg로 후라도 선수보다 무려 4kg가 더 나가요. 배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떡대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질 만큼. 자,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는 이제 12개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이닝을 잘 던지지 못하는데 류현진 선수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서 원태인 선수가 그야말로 푸른피의 에이스다운 피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빅게임 피처라는 게 류현진 선수에게 딱 맞아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국제대회와 많은 큰 경기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을 야구에서는 엄청 더 잘 던졌거든요. 그 이유가 류현진 선수는 완급 조절을 합니다. 옛날부터 한화에서 소년가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닝을 던져야 됐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지 않고 던지는데 익숙해져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중요한 경기가 되면 완급 조절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LG와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엄청 잘 던졌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요 자책점이라는 피안타율이라는 이런 기록보다는 큰 경기에서 얼마나 잘 던지느냐, 요게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체력과. 삼성과는 2경기 나와서 4.5고 대전에서도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저게 대전에서 던진 경기였습니다. LG와의 경기가. 그만큼 류현진 선수는 기록 이상의 무엇이 있다. 그거야말로 원태인 선수도 똑같죠. 지금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4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6리인데 원태인 선수는 이제는 류현진 선수의 뒤를 이은 국대 1선발이 되었죠. 실제로 이번에 국가대표에 뽑혔고 사실상 맡은 역할이 1선발이죠. 그래서 다승도 6위, WHIP도 7위, 평균 자책점도 8위, 외국인 투수 다음에 바로 임창규랑 이 원태인 선수가 바로 그 밑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죠. 그래서 9이닝당 삼진율은 5.8개로 낮지만 볼넷이 1.5개로 최고 수준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1.6개보다도 더 좋죠. 직구 구속도 144지만 이번 가을 야구에서는 150까지 초반에 끌어서 던지고 있고요. 이 슬라이더를 커터성으로 던져요. 140까지 나오는데 이 높은 커터를 던지면 직구랑 구속 차이가 나지 않아서 타자들이 거의 다 속거든요. 왜냐하면 슬라이더라는 거는 일반적인 타자들이 밑에다가 치게 돼 있어요. 왜냐? 대다수의 투수들은 이 커터, 슬라이더를 아래다 던지지 위에다 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이 이 원태인 선수의 커터에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체인지업은 무브먼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직구, 슬라이더, 커터의 이 구종 가치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구종으로 사실 많은 타자들을 쉽게 잘 요리를 하고 있죠. 자, 원태인 선수는 의외로 키는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앞에 선수들이 너무 커서 183에 92kg고요. 퀄리티 스타트를 20번이나 할 정도로 이닝을 굉장히 잘 먹어주는 게 또 원태인 선수의 장점이죠. 홈런은 20개 막았지만 가을 야구에서도 정말 끝내주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전은 뭐 4경기 나와서 3.2, 대전에서는 2경기 4.5인데 가을 야구의 원태인은 또 다르다는 점. 자, 이번에는 원태인 선수가 현재 국내 국가대표 1선발이라면 아마 조만간 국가대표 1선발은 문동주 선수가 차지할 게 틀림이 없죠. 일단 이 하늘이 주신 재능, 직구 158, 160까지 던질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었지만 아직은 몸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이닝을 던지면 이 견갑골 이슈가 매년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되게 좋은 성적을 가지다가 후반기에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저는 이 고통을 참고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시면 올 시즌 121이닝이 본인의 최다 이닝이 될 정도로 이 문동주 선수는 하늘이 준 재능을
몸이 아직 견디지 못한다. 근데 문동주 선수가 사실 23년도에 엄청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선수들이 그러하듯 2년차 징크스, 22년도에 뭐 데뷔했지만 22년도는 뭐 풀타임 선발이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그러면 23년도에 광속구로 정말 뛰어난 피칭을 했던 문동주 선수가 2년차 징크스,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배들에게 읽힌 거죠. 문동주 선수가 어떤 투구를 하고 직구 궤적이 어떻고 이런지.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자책점이 되게 높아요, 2년 차에. 그리고 삼진율도 그렇게 강속구를 던짐에도 9이닝당 8개를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9이닝당 10개의 삼진을 잡아낸 데는 바로 이 포크볼을 올 시즌 완벽하게 완성했다. 24년도 후반기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구종으로 장착했지만 이제는 포크볼이 완벽한 수준으로 문동주 선수가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올 시즌 중후반기 정도에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완성도도 꽤나 높았는데 일단 체력이 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건데, 푹 쉰 만큼 가을 야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되게 기대되는 선수죠. 직구도 평속이 150인데 158, 160까지 던질 수 있고요. 슬라이더도 뭐 냉정하게 말하면은 슬라이더 궤적은 아니에요. 밋밋한 커터성 궤적이고요. 커브는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 약간 편차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5푼 1위,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1위로 피안타율이 아주 낮지는 않은데, 이 문동주 선수는 왜 그러냐면 편차가 심해요. 잘 던지는 날은 마구, 못 던지는 날은 좀 약간 이제 얻어나가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후반기에 좀 많이 그랬죠. 실제로 이 시즌 초에 견갑골 이슈로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던지고 나서는 그야말로 언터처블한 투구를 보여줬던 게 문동주 선수죠. 그래서 퀄리티 스타트는 의외로 적어요. 11개밖에 안 되고, 이건 이닝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책점도 4.0인데 문동주 선수가 의외로 이 귀여운 얼굴과 달리 188에 몸무게가 97kg나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60 정도 던지려면 이게 105kg 정도는 나가야 돼. 근육을 더 키워야 되겠죠. 삼성전에는 기본적으로 문동주 선수가 삼성전에는 항상 강하기는 했어요. 올 시즌에도 3경기에서 2.5, 그리고 대구에서도 되게 강하거든요. 대구에서는 원래 타자들이 보통 라이언즈 파크에서 많이 호되게 당하는데 문동주 선수만큼은 대구에서도 강했다. 이게 과연 어떨지. 자, 문동주 선수가 제가 일단 이 투구를 살짝 보여드는데, 왜 포크볼이 마구냐면은 요 직구 같은 경우는 온몸의 힘을 던져서 던지는 구이기 때문에 몸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타점 높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직구는 벨트 높이로 오게 되고, 요 벨트 높이에서 크게 가라앉지 않는데 154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라앉지 않는 거죠. 라이징 패스트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요 포크볼은 지금 보시면 직구랑 몸의 각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벨트 높이보다 살짝 낮은데 요게 갑자기 여기까지 떨어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방망이랑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커브는 힘을 직구만큼 주진 않아서 요 쿠세가 읽혔었거든요. 근데 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고쳐졌을지, 요거는 이제 올 시즌 과거의 기록이라 지금 잘 모르고, 포심은 지금 보시면 요 포크볼, 다시 포크볼을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포크볼은 우투수가 던지면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떨어지죠. 우투수의 체인지업도 마찬가지예요.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요 포크볼이 아래로 뚝 가라앉으니까 이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크볼도 마찬가지로 벨트 높이까지 왔다가 타자가 칠 때는 뚝 떨어지니까 허경민 선수가 하체 밸런스가 좋아서 아예 방망이가 위에 있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포크볼 보면은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이제 안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냥 휘어지죠. 살짝 낮아진. 그래도 따라 나가는 거죠. 좌타자가 바깥쪽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포크볼과 이 직구를 구별하려면은 요 살짝 낮게 오는 거, 살짝 낮게 오는, 그러니까 낮은 공은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버려라. 이게 공략법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미세한 차이를 보고 구속과 살짝 낮으니까 요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요래야 헛스윙을 안 당한다. 그래서 포크볼 뭐 계속되지만 이렇게 좌타자 좌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요게 지금 밋밋하죠. 요 슬라이더 밋밋해. 지금 보시면 가운데로도 별로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요런 커터성 슬라이더를
아직은 완성하지 못했는데 요렇게 오면은 장타를 맞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투구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을 사나이 원태인 선수죠. 가을 야구에서 자책점이 11점대였지만 이번에 SSG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을 했던 최원태 선수.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6푼 7리,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7푼 5리로 지금까지 모든 나온 선수 중에서는 확실히 가장 자책점도 높고, 당연히 최원태 선수가 지금까지 나온 선수는 제가 뭐 어마어마한 칭찬했잖아요. 국가대표 1선발이다, 미래의 뭐다, 막 역대 최고의 투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최원태 선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던지고 또 직구를 던지고 체인지업도 괜찮아요.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제일 높거든요. 커터랑 슬라이더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그러니까 구종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괜찮은데 이제 일단 뭐 남은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 봐서 104kg나 나가잖아요. 184.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최원태 선수보다 키가 188로 큰데도 104kg가 안 나간다는 거는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과 몸무게를 더 늘려야 된다. 잘생긴 얼굴을 약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느낌. 최원태 선수가 하나는 2경기에 나와서 4.05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최원태 선수 정도 던졌다. 좀 더 잘 던졌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10경기에 4.79다. 근데 대전에서 던지겠죠. 그래서 대전제는 2경기에서 4.05니까 의외로 잘 던졌죠. 자, 삼성의 이제 가을 야구의 마지막 발자취를 알아볼 텐데요. 첫 경기 후라도 6과 3분의 2이닝 4실점, 두 경기 원태인 6이닝 무실점, 세 번째 경기 6이닝 무실점, 미쳤죠? 네 번째 경기 6이닝 2자책점, 다섯 번째 경기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그 다음에 후라돈 선수 7이닝 무실점. 이런 만큼 지금 삼성은 그야말로 가을 야구에 선발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삼성보다도 선발이 더 좋은 하나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재미있는 경기, 사실 명품 투수전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선발로만 매치업을 봤을 때는 1차전은 저는 100% 가라비떠가 나와요. 왜냐하면 폰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원태 선수를 내서 버리는 경기 이럴 수가 없는 게 5차전까지 갈 경우 요 1차전에 나온 투수가 5차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라비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전은 가라비또, 1차전은 폰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차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가 유리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삼성이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삼성은 어쨌든 하나보다는 타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전은 뭐 대전 홈 경기에서 하기도 하고 푹 쉬었기도 했으니까 하나가 조금 유리하지 막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럴 수 없어. 가라비또도 되게 잘 던지는 선수니까요. 하지만 2차전은 최원태와 와 있으니까 냉정하게 2차전은 하나가 많이 앞서죠. 요 4번의 경기 중에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차전, 4차전이 대구에서 열릴 텐데 3차전은 원태인 대 류현진이에요. 자, 이 경기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할 수는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라이온즈 파크의 삼성이니까 원태인 류현진이 던지더라도 삼성이 조금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4차전은 후라도와 문동주인데요. 이 문동주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냐 아니면 오늘은 안 되는 날이냐에 따라서 좀 요 4차전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1, 2차전 중에 한 경기를 삼성이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3, 4차전이 아무래도 이 삼성은 홈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그 공격력 2위가 사실은 홈에서의 공격력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요 4차전 내에서 또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은 정말 팽팽하다. 요 삼성과 SSG의 경기보다 삼성과 하나의 경기가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입중계를 계속할 거고, 지금은 이제 삼성 하나전의 선발 투수편을 분석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타자편,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펜 투수편까지 영상을 더 찍고, 또 이제 가볍게 프리뷰 영상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도 할 건데 재밌게 보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